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얘기하자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매우 쉬운 말 같으나 있는 그대로를 아는 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는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얘기가 잘하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니까 잘 들어두시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 대화를 풀어가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제가 해석을 붙인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붙인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은 산으로 봐야 되고 물은 물로 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산을 땔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은 물로 봐야 하는데 물로 보지 못하고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그래서 참 용어는 쉬운 용어인데 실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는 오늘 한 번으로 절대로 듣고 말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을 한 번 더 그때 무슨 말을 했지, 이런 마음으로 꼭 한 번, 아니 여러 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보이죠? 뭡니까? 의문표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 뇌과학자 중에서도 그 유명한 노벨상을 탄 에델만은 인간의 뇌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뇌는 꿈꾸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계인데 그것도 꿈을 꾸는 기계라고 했으니까 이 뇌가 바보 아닙니까? 참 우리가 뇌가 굉장히 똑똑하고 참 뇌가 우리 인간의 그 신체 중에서 가장 발달한 그 뇌가 이와 같이 그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뇌과학자들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철학자 중에서도 그 현상학을 연구하는 그 철학자들이 우리가 현상을 현상대로 못 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상을 현상대로 보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애를 쓰면서 노력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을 못 보니까 현상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상을 원래 있는 대로 되돌리는 게 환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상을 보기 위해서 현상적 환원을 해서 현상을 봐야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현상적 환원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실제 현상적 환원을 통해서 현상을 현상대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 용어를 잘 풀어낸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서울대학교 유명한 그 현상학자 이남인 교수와 현상적 환원을 태도 변경이다, 이런 쉬운 말로 바꿨어요. 참 이거는 굉장히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현상대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현상을 볼 수가 있느냐? 태도를 변경하니까 현상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요, 나의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태도에 되었을 때, 이게 태도 변경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상대방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물도 마찬가지죠. 사물을 못 보고 사람을 못 보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죠. 그것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태도를 변경해야 된다. 태도를 변경하는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입장 바꿔. 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으면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안 되던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입장 바꿔. 그럼 태도 변경, 입장 바꿔보다 더 쉬운 말을 이 채널에서는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제3의 눈, 제3의 귀, 제3의 입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야 그나마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채널의 세남이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너 마음도 잘 모르니까 내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3의 눈, 이것이 우리 채널에서는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찰적 자로 마음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관찰적 자라고 하는 말도 또 이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눈과 객관적인 귀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야 그나마 사람의 마음과 느낌과 원함이 보인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채널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건 또 뒤에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정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사건이 일어났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언어로 표현된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사실과 같은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문에 다 글로 나왔고 방송에도 다 말로 언어로 표현을 했고, 그럼 그게 모두가 사건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뉴스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낸 신문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언어로 표현된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일찍이 이 말을 한 대가가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도가도, 도라고 하는 거 주장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로 표현된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름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을 많이 붙여서 모두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어로 되는 것은 다 이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가명 비상명을 더 쉽게 표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언어로 표현된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이게 세남이 이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름대로 잘 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 들리고 있죠? 예.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A에서 B의 F의 사람이 이 사건을 다 한마디씩 표현합니다. 자, A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B는 새가 울고 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C는 새가 놀고 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D는 새가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E는 새가 지랄 발광하고 있네 이럽니다. 그 다음에 F 새가 연병 떨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이 사건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사건에 가깝습니까?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데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은 물로 봐야 되는데 물을 보지 못하니까 새가 소리 내는 것은 그것을 사건과 사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A와 A에서 F까지 누가 제대로 된 사실을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사건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장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A와 B가 이제 서로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언어로 언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A가 이럽니다. 새가 노래하고 있네 그러니까 B가 새가 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노래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B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새가 노래하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도 구분도 못해? 이럽니다. A 기분이 어떨까요? 네. 너 이분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B가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너 참 말 사가지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빚어지는 사건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주장하면 이미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사실을 사실로 언어로 주장하면 이미 그것은 사실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대화가 이어가게 되면 점점 사실과는 멀어지죠.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 이 말이 너무나 딱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말이 빚어진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자, A가 새가 노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 C가 새가 놀고 있네.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좀 비꼬아서 하는 표현입니다. 새가 놀고 있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A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예. 아니요.
새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또 C가 노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장난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A가 너 똑똑해. 이러니까 이제 여성이라서 잘 알아차리잖아요. 똑똑하기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자, 이렇게 말로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잘 안 되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는지 참 나도 궁금합니다. 자, A가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B가 새가 놀고 자빠졌잖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A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너 말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D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너는 원래 잘하잖아. 사돈 낱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누가 빼다 하다는 거야?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마 치지 않을 새라 한마디 했겠죠. 누구야 너지. 삐딱한 사람 눈에는 삐딱한 거 말고 보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로 표현된 사건이 사실로 알면 내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로 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 토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A가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E가 새가 지랄을 발광하고 있네. 이렇게 해요. A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 좀 심하다. 듣기가 민망했나 보죠. 그 다음에 E가 또 어떻게 나와요? 뭐가 심하다는 거야?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면 이렇게 말을 섞였죠. 그래서 A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새가 즐거워하는 것을 너는 발광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E가 이 말에 안 밀리죠. 너는 지랄 발광하는 것도 모르고 노래하고 한다니 참 가스러워. 이럽니다. 자, 여기서 누가 말하는 것이 가장 사건을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사건을 제대로 말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말의 비전 사건 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러니까 새가 연병 떨고 있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아마 A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울렁하겠죠. 연병? 어간이 공부해서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병하고 있는 게 넌 안 보여? 이렇게 하니까 A 기분이 참 그렇죠. 이 A가 참 현명하네요. 글쎄다. 이건 뭐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또 더 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멈추는 그런 그 센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나줘야 되는데 F가 또 한마디 더 해요. 너는 뭐든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죠. 항상 윤리를 제기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건 6, 6번째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 대신에 이제 B가 바뀌었습니다. B가 새가 울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A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번엔 C가 아니야. 새가 놀고 자빠졌네.
변형되는 말투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B가 이런 변형되는 말에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자빠졌다니 당황스러워서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다음 B는 또 어떻게 지금 하는 꼴이 그러고 있잖아. 예. 그 다음에 B가 말도 안 돼. 사실과 괴리된다라는 얘기를 B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그걸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네가 하고 있잖아. 예. 항상 말이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건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새가 울고 있네 이러니까 F가 새가 연병 떨고 있네 이럽니다. B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연명이라니 황당스러웠어요. 그러면 F가 이런 말을 잘 알아차릴 어떤 그런 그 위인이 못되기 때문에 아마 험한 말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저 한 꼴봐 연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걸 두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B가 또 응수하죠. 뭐가 어떻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F가 네 눈에 나가 보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눈에는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가 연병을 떨고 있네. 이 사람은 자기는 새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새가 울고 있네 하는 사람을 보고 아마 최고의 무시와 비난을 퍼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능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이 이미 아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언어로 표현된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사건, 현상, 사실을 표현하는 게 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심리도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도식을 제대로 알면 상대방이 그나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좀 더 사실에 가깝도록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소개를 안 했네요. 이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 영가명 비상명 이렇게 말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공자하고 같이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을 했는데 공자가 여기 다니면서 뭐 정치는 이래 해야 되고 또 뭐 저래 해야 되고 덕이 무엇이고 인이 무엇이고 뭐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노자가 보기에는 도가 많고 말이 많죠. 그래서 딱 해줬습니다. 도라고 하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야. 도가도 비싼 도 이 말을 했고 자꾸 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언어로 많이 말을 하면 영가명 비상이다. 비상명이다. 이름이라고 이름을 강조하면 주장하면 그건 이미 사실하고는 먼 말이다. 이런 말을 노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고 상대방을 우리가 아는데 매우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런 오묘한 사실을 보다 좀 더 잘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실제적인 아마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연주 준비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셔서